안녕하세요. 도지선생의 주식 이야기의 도지선생입니다. 2019년 12월 30일 특징주 분석입니다. 가지고 온 종목은 빅텐트인데요. 빅텐트 같은 경우는 장 시작할 때는 마이너스 4.63%로 시작을 하였다가 장 중에는 마이너스 9.89까지 떨어졌다가 그래도 다행히 종가는 마이너스 3.25%로 마무리된 종목입니다. 왜 빅텐트가 떨어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텐트 같은 경우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섹터는 통신장비 섹터에 분류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통신장비 섹터는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회사의 본업 같은 경우는 HD 디지털용 방송용 디스플레이를 개발, 제조하는 사업이 주요 산업으로 영위되어 있는 회사이고 주식시장에서는 이 본업이 주목받지 않습니다. 바로 이 회사가 지분 가치를 투자한 회사가 결국 주가에 움직인다고 보시면 좋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BTC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빗썸의 운용사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데 지금은 BTC 코리아가 빗썸 홀딩스로 바뀌었습니다. 빗썸에 투자한 회사로서 이 가상화폐 테마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실적을 한번 먼저 확인해 보시게 되면 지난 3년간 실적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매출액은 계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반대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 부분을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2016년에는 마이너스 219억 원에서 2017년, 2018년 보시게 되면 매출 당기순이익이 658억 원, 640억 원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 회사는 본업 자체는 그렇게 실적을 많이 못 내고 있지만 예전에 아까도 언급한 거 이 지분 투자 바로 빗썸에 투자를 해서 이 가상화폐가 열기가 붙었을 때 많은 그 수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분 가치를 투자함으로써요. 아무래도 2017년, 2018년도에는 이 가상화폐가 폭발적으로 거래하면서 이 빗썸이 이 수수료 부분은 엄청나게 수수료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했다 보니까 결국은 이 빗텐트도 그에 투자한 회사이다 보니까 수혜를 입어서 많은 영업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실적 부분을 보시게 되면 1분기부터 3분기 보시게 되면 매출액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2분기 때 조금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0억 원에서 그래도 2억 원에서 0억 원 그래도 적자는 보지를 않았고 이 당기순이익 부분을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5억에서 마이너스 18억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적자폭이 조금 1분기에 비해서 커졌다라는 부분인데 아까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본업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테마주, 이 가상화폐에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상화폐 테마주로는 대표적으로 이 비덴트라도 있고, 우리기술투자는 업비트에 투자한 회사이고요. 그리고 SCI 평가정보, 옴니텔 대표적인 이런 가상화폐 테마주인데, 가상화폐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이 가상화폐 테마주도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다들 지분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테마주로서 엮여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데요. 비덴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빗썸 인수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다가 다시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같은 거의 30일 같은 경우 이렇게 왜 장 초반에 급락이 났냐 보시게 되면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보시게 되면 빗텐트 같은 경우는 이 빗썸이 국세청에서 800억대 과세 통보를 받았습니다. 생각지 못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측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800억이라는 것은 이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청징수 관련해가지고 803억 원 지방세 포함해가지고요. 상당히 세금을 부과받았다라는 소식에 의해서 결국은 이 생각지 못한 비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재무구조가 조금은 안 좋아지겠죠. 갑자기 생각지 못한 800억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는데요. 결국은 이런 소식에 의해서 정부에서 빗텐트 같은 경우는 주가가 장 초반에 급락이 나왔다는 측면이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기사에도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 빗텐트, 이 빗썸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빗썸 측은 왜 내가 세금을 내야 되냐?
왜 자산화폐는 이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갑자기 세금을 부과하느냐, 이런 측면 때문에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 비덴트 같은 경우는 빗썸이 주주이기 때문에 만약에 빗썸이 이 과세에 대해서 이 803억 원을 부과하지 않고 과세를 줄이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 승소를 하게 되면 비덴트 같은 경우는 주가가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이 비덴트에 대한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빗썸이 승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가 올릴 수 있는 재료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최대주주 홀딩스가 예전에는 이 빗썸 홀딩스라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뭐 우리가 네이버나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아마 btckorea.com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 공정, 이 다트에서 보시게 되면 회사 이름은 변경했죠. 상호 변경이 BTC 홀딩 컴퍼니에서 빗썸 홀딩스로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 그리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비덴트 나오죠. 이렇게 다트도 검색해 보시면 회사에 대한 정보 업데이트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비덴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까 보고 있는데 이 평선들은 다 망가졌습니다. 기존에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런 이동평균선들이 지지를 못 받고 무너졌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이 지지받는 모습을 보시게 되면 기존의 매물대도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매물대를 여기도 보시면 차트를 조금 넓게 보시게 되면 여기서 위에서 지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매물대가 다시 한번 이런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저항 부선이 아니라 지금은 이런 매물대 부분을 보시는 게 좋으신데요. 지금 이렇게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거는 아래에서 그래도 매수세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지지선을 지지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결국은 이동평균선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저항선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 저항선들도 한번 돌파를 한다면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돌파를 하지 못할 경우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이나 손절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비덴트 같은 경우는 본업보다는 이 가상화폐 관련해서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 결국은 이 빗썸 관련 그 승소에 대해서 이 부분이 비덴트의 장기적인 주가의 흐름을 만들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고 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선생의 주식 이야기의 도지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